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4월 브랜드 평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가 이명웅, 2위가 박서진, 3위가 김용빈이었다는 거죠. 자,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달간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7,684만 7,714개를 추출해서 소비자들의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그리고 커뮤니티 지수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거죠. 왜 이들이 빅3로 뽑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간의 관계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 오늘은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명웅 씨, 브랜드 평판 지수 649만 점,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모두 1위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청환 소장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명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독보적이다, 컬래버레이션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영웅시대, OST,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높게 나왔다.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92.88%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4월에 이명웅 씨의 성적이 부쩍 더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025년에 본격적인 활동이 재개가 됐죠. 그건 뭐였죠? JTBC 드라마, 현재 방송되고 있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OST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금 활동 재개를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OST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가 300만 뷰를 훨씬 넘겼고요. 이 드라마 속에서도 이명웅 씨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천국에 갈 때 사람들이 이승의 물건은 모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던 그 더 스타디움 포스터를 갖고 왔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는 장면에서 이명웅 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전에 올해 가장 화제를 모은 작품은 뭐였죠? 바로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도 이명웅 씨가 언급이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해순, 젊은 오해순은 가수 아이유가, 그리고 중년의 오해순은 배우 문소리가 연기하죠. 근데 이 문소리 씨가 연기한 오해순 역시 영웅시대의 멤버였습니다. 온라인 팬카페에 가입할 때 쓴 아이디가 오계장이다 라고 소개됐는데 왜 오계장이냐면은 제주도에서 여성 최초로 어촌 게장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오해순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계장이라고 불렸는데 훗날 이명웅의 팬이 된 뒤에도 이 영웅시대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오계장으로 쓰게 됐다는 얘기가 소개되면서 이명웅 씨의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가장 화제를 모은 두 드라마에서 모두 이명웅 씨가 언급이 됐다. 이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상징적인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명웅 씨,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전체 가수 인지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4월 가수 전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2위는 이명웅이었습니다. 각각 그 점수는 702만, 이명웅은 654만인데 두 사람의 점수가 한 50만 정도 차이가 나죠. 두 사람이 가장 근접한 점수고 나머지 가수들은 상대적으로 꽤 격차가 컸습니다. 3위 아이브, 4위 블랙핑크, 5위 조재즈, 그 다음은 세븐틴, 빅뱅, 황가람, 르세라핌, 키키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방탄소년과 이명웅은 여전히 쌍두마차로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은 박서진 씨, 2위인 박서진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역가왕2 우승으로 재차 주목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예능 활동, 그리고 우승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중들을 또 언론을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박서진 씨 역시 이명웅 씨처럼 드라마 OST에 참여했습니다. KBS 1TV 새 일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의 오프닝 타이틀곡 터전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정오 공개가 됐는데 이 터전내는 청량감이 물씬 풍기는 신나는 리듬, 그리고 시원한 브라스 사운드로 시작된 후 산뜻한 박서진 씨의 보컬과 어우러진 곡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내 인생에도 대운이 터지며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주문 같은 가사를 가진 곡이죠.
이 해당 곡은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이진실이 의기투합해 만든 곡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런 박서진 씨와 임영웅 씨의 인연이 재차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지난 4월 29일 방송된 MBN 한일 탑10 쇼입니다. 여기서 박서진 씨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옛날에 임영웅 형이 군고구마를 팔던 시절에 응원을 해주고 군고구마를 샀던 일이 있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나눴던 이런 우정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건 KBS 1TV 아침마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 모두 5연승의 주인공이었죠. 아침마당 5연승은 스타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서진 씨는 살림하는 남자들, 본인이 출연하는 이 예능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선보였는데 이 노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박서진을 알리기 시작한 노래다. 아침마당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에서 이 노래로 5연승을 해서 왕중왕전에 나가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서진 씨와 이명웅 씨 모두 각각 5연승을 달성했으니까 두 사람은 결국 왕중왕전에서 맞붙게 됐던 거였죠. 이에 대해서 박서진 씨는 영웅이 형과 서로를 응원해줬다. 당시 아침마당 PD님들이 둘이 잘 돼서 너무 뿌듯해 하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듯 박서진 씨는 KBS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해요. 왜죠? 아침마당 5연승 그리고 왕중왕전까지 석권하면서 인지도를 쌓았고 지금은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서 예능 신인상을 받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KBS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다음은 4월 브랜드 평판 3위 김용빈 씨입니다. 일단 김용빈 씨는 미스터트롯3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에 2위에 오른 데 이어서 4월에도 3위 탑3 자리를 유지했죠. 현재 김용빈 씨는 미스터트롯3 콘서트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의미 있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바로 이미자 씨의 고별 콘서트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였죠. 사실 처음부터 김용빈 씨가 참여하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죠? 이미자 씨의 이 고별 공연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주현미 그리고 조항조 씨가 참여하고 미스트롯3의 우승자인 정서주 그리고 미스터트롯3의 우승자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미스터트롯3는 경연 중이었습니다. 누가 우승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즉 우승을 하게 되면은 우승자 특전으로서 이미자 씨의 고별 무대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김용빈 씨가 이틀에 걸친 이 고별 공연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미자 씨를 향한 헌정곡 아네모네와 빙점을 직접 불렀고요. 이외에도 본인에게 지인의 영광을 안겨준 나훈아 씨의 감사 그리고 태진아 씨의 애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무대는 바로 전통가요 중에 전선야곡을 불렀습니다. 이날 무대는 이미자 씨의 고별 무대이기도 했지만 전통가요의 맥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출연 가수들이 나눠서 불렀는데 그 중에서 이 전선야곡이 김용빈 씨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날 김용빈 씨는 이런 소감을 내놨습니다. 선생님의 66년에 박수를 보내며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 제가 감히 말하면 안 되지만 불안과 떨림이 항상 있었을 것이다. 관리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힘드셨을 것 같다. 이제는 선생님이 무엇이든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다. 이 이야기인즉 사실 다들 가지 마세요. 아직 정정하십니다. 무대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자 씨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나는 이 무대를 끝으로 더 이상 이미자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지 않겠다. 새로운 노래를 취입하지도 않겠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모두가 말리지만 하지만 이미자 씨의 그 뜻을 받들 필요도 있다는 것을 김용빈 씨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던 거였죠. 그래서 김용빈 씨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객석을 꽉 채운 이들이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미자 씨의 뜻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 김용빈 씨의 마음이 어떤지 모두가 인정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김용빈 씨가 한 매체와 진행한 추가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또 제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가져와 왔습니다. 일단 미스터트롯3에 진이 된 다음에 김용빈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경연 다음 날 팬들을 위한 1일 카페를 열었는데
이날 만난 팬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씻고 갔다. 남자 팬들이 꽤 많더라.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었고 26 기타 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다. 남자 가수를 남자가 좋아하는 게, 특히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팬들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죠. 이 우승 이후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전까지 없었던 우승자 타이틀이 생겼죠. 자, 이에 대해선 어딜 가나 센터에 서고 주목받는 자리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은 부담스럽다. 아직은 적응 중이라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했던 그 순간만큼은 아득해서 기억이 안 날 텐데 그 순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억이 안 난다면서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왕관이 흘러내려서 옆에서 손비나가 잡아줬는데 그것도 몰랐다. 그 순간에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얼마나 벌벌벌 떨리는지 김성주 아나운서님이 하신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나 라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우승자 혜택이 영탁 씨가 만든 신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신곡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드는 건 없는데 영탁 형이 금수저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다. 이미 곡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내게 들려주진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승은 했지만 아직 그 우승자 특전곡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발표될 때 김용민 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 화제성을 발표한으로 해서 브랜드 평판에서 3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오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상반기 2025년의 초반은 이명웅, 박서진, 김용빈 이 세 사람이 빅3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 행보 하반기에는 누가 또 주목을 받을지 저희가 그 과정을 쫓아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